자, 이제 오늘 진도 나가야 되는 건 전기에 해당되는 거. 이제 역학을 생각해서 전기에 해당되는 전기 에너지에 대한 얘기예요. 전기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하는데 지금 이게 기존 교과서에는 1에 없었고 2에 있었던 게 기존 교과에서는 이제 물리학이라고 해서 2의 내용이 내려온 것 중에 대표적인 거.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죠. 기존 교과로 배운 친구들은 한번 배웠을 거고요. 기존 교과로 배운 친구들은 이 부분을 배운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전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하셔야 되는 부분이요. 전기 회로와 전기장, 전기력, 전기 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 회로라고 해서 내용이 되게 묵직해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기존 교과에서 레벨 1에서 배운 2단원이 압축되어 있어서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시.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해야 되는 게 전기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거 우리가 하는 건 전기를 발생시키는 과정. 그래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전기 에너지가 얼마, 그걸 어떻게 활용,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가 전기 파트에 있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는 전기를 어떤 전기를 발생시킨다는 거거든요. 이 칠판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칠판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이 칠판도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전기를 발생시키는 게 도대체 뭔데? 라고 하는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로 되어 있는데 이 원자의 구조를 알면 어떻게 물질이 전기를 띠는지의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지구상에 있는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원자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원자는 사실은 쪼갤 수 있죠. 그래서 원자는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로 쪼갤 수 있습니다. 화학적 방법으로는 쪼갤 수 없고요. 원자 핵 분열을 통해서 얘를 쪼개면 원자 속에는 성격이 다른 세 종류의 입자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죠? 그 중에서 원자의 중심을 우리 뭐라 그러니? 네, 이걸 우리가 원자 핵이라고 해서 원자 핵 속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와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지 않은 입자 두 개가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그 중에서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입자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양성자라고 하고요. 얘가 전기를 띠고 있는 대표적인 입자입니다. 이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요. 양성자 하나하나마다 띠고 있는 전기적 세기를 우리가 전하량이라고 하는데 양성자 하나가 띠는 전기적 세기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의 세기를 띠고 있어. 그래서 자,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번호 11번인 나트륨은요. 이런 양성자가 원자 핵 속에 몇 개 들어있니? 무려 11개 들어있죠. 됐어. 그래서 원자 번호가 11번인데 그러면 이렇게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전기적 세기가 11배 세졌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11배 센 그런 전기력을 가지고 있는 원자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중성자라고 하는 아이는 전기적 세기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의 전하량은 0이야 라고 하면 돼요. 자, 근데 이러한 원자 핵만으로 원자가 구성되어 있으면 모든 원자는 다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야 정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자라고 하면 어떤 애들만 원자라고 한다? 조건이죠. 원자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여야 됩니까? 중성인 아이들만 원자라고 하고요. 전기를 띠고 있는 아이는 원자가 아니고 우리가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 이온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러면 얘가 중성이려면요. 플러스 전기와 반대되는 성격을 띠고 있는 마이너스의 전하가 있다는 게 반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아이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전자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나트륨이라는 게 중성이라는 건 나트륨 속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가 무려 11개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성일 수 있는 건 전자가 몇 개 들어있다는 얘기니? 몇 개?
몇 개? 전자 몇 개 들어있어? 11개 들어있으면 중성이라는 이 내용 안에는 뭐가 숨어있는 줄 아세요? 그렇다면 전자 하나가 띠는 전기적 세기와 양성자 하나가 띠는 전기적 세기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그래서 전자 하나가 띠는 전기적 세기는요, 양성자와 반대 크기로 같은 세기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가 11개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가 된다. 그랬을 때만은 우리가 원자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얘네들을 전기를 띠게 한다는 건 뭐냐면 이러한 중성인 상태를 깨주면 되죠. 그러면 전기를 띠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중성인 상태를 깨는 현상이 우리가 전기를 띠게 하는 건데, 그러면 중성을 깨주기 위해서는 이 중에서 누군가를 없애거나 더 넣어주면 되겠죠. 누구를 없앨까요? 누굴 더 넣어줄까요? 전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기를 띠게 한다는 건 사실은 전자를 뭐 시키는 거냐면 이동시키는 그 행위 자체가 전기를 띠게 하는 거야. 전자를 이동시키면 전기를 띄어. 왜? 균형이 깨지니까. 되겠어? 그럼 왜 전자를 움직이는데 양성자를 움직이는 방법은 왜 안 쓰는데? 라고 얘기하면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있죠. 전자가 훨씬 위해서 가벼우면 어떤데? 가벼우면 똑같은 크기의 힘을 주더라도 질량이 작을수록 뭐가 커지니? 가속도가 커져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전자를 움직이는 방법으로 전기를 띠게 합니다. 왜? 전자의 질량이 작아서 가속도가 커질 거기 때문에. 알겠어? 이래서 우리는 전자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물질에 전기를 띠게 할 거다. 이게 바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과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자를 이동시키는데요, 그 전자를 나는 이동시켜서 전기를 띠게 하는 방법은요, 그럼 결국은요 하나의 물질 속에 있는 전자를 빼거나 넣으면 되는데, 됐어?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를 빼면 없어져? 아니죠. 이 전자를 다른 물질 속에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그러면 A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잃었어. 무슨 전화를 띠니? 뭘 띠니? 전자를 잃었으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되는 거고요. 전자를 B는 얻었어. 그럼 뭐가 되니?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걸 화학에서는 양이온, 음이온이라고 표현하지만 물리에서는 플러스 전하를 띈 물체, 마이너스 전하를 띈 물체라고 표현합니다. 됐어? 그러면 A에서 B로 전자를 이동시킨 후에 그 전자는 어떻게 할 거야? 그 전자는 B에 계속 거기에 정지시켜 놓을 거야? 아니면 B 방향으로 계속 가게 할 거야? 이거에 따라서 그래서 두 가지로 전기를 나눠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전자를요 A에서 B로 이동시킨 다음에 여기에 전자를 고정시켜놔. 거기에 정지시켜 놓고 전기적 현상을 발생시켜. 그걸 우리는 정지된 전기를 발생시켰다, 정전기라고 해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거예요. 그러지 않고 전자를 계속 B에서 C로, C에서 D로, D에서 그 다음으로 계속 한 방향으로 전자가 계속 이동하게끔 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전자가 한 방향으로 흘러. 이걸 뭐라 그럽니까? 전류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정전기하고 전류는 전자가 한 번 이동해서 그 자리에 정지되어 있을 거냐, 아니면 그 방향으로 계속 흐를 거냐, 이거에 따라 나누는 것 뿐이죠. 전자를 어떻게 한 방향으로 이동시켜 전기를 띠게 한다는 건 같은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정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 중2 때 배웠어. 이게 정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서로 다른 물체를 비비면 되죠. 됐어? 그래서 마찰 전기를 일으키는 게 바로 정전기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정전기 유도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공통으로 정전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그중 우리가 마찰 전기를 일으킬 때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애들끼리 비벼라? 서로 다른 물질끼리 비벼라 이랬습니다. 자, 서로 다른 물질끼리 마찰시킬 때 생기는 전기가 마찰 전기야 라고 했는데, 서로 다른 물질끼리 비볐을 때, 그래서 왜 전기를 띠냐, 같은 물질은 왜 안 되냐, 이 얘기잖아요. 실제로는요 이런 식으로 A는 A 속에 양성자가 10개 있다고 쳐.
그랬을 때 전자를 잡아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이 생기겠죠. 그랬을 때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가 10이라고 치자. 그런가 하면 B는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20개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양성자가 20개 있는 집단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의 세기는 20이라고 하자. 라고 하는 인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이 서로 다른 물질을 막 비비면 이때 뭐가 발생할 줄 아세요? 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열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 그래서 이 전자를 탈출시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에너지를 흡수시키면 됐죠? 전자가 그 에너지를 흡수한 다음에 이 잡아당기는 인력을 끊고 얘가 탈출해서 다른 물질 쪽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두 개의 힘이 똑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가 동시에 탈출. 그래서 한 놈은 일로 가고 한 놈은 일로 가면 전기가 생기겠니 안 생기겠니? 안 생기겠죠.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이 다른 물질이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물질끼리 비벼라. 그러면 한 방향으로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서 전기를 띠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서로 반드시 다른 물질끼리 비빌 때만 전기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정전기 유도를 이용한 도구는 뭐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배웠죠? 뭐요? 검정기. 그래서 검정기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내가 여기에다가 전기를 띤 대전체를 이렇게 갖다 대요. 이렇게 갖다 대면 여기다 그럴게요. 마이너스 전기를 띤 대전체를 어떤 금속구에 갖다 댄다. 그러면 이 금속구는 전기를 띱니다. 자, 어떻게 띠냐면 사실은 원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고르게 흩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마이너스 전기를 띤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면 마이너스를 밀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밀려서 한쪽 끝에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고르게 흩어져 있던 아이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이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많으니까 무슨 극? 플러스 극을 띠죠. 상대적으로 여기는 마이너스 전자가 쏠려 있으니까 무슨 극을 띠게 됩니까? 마이너스 극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대전체를 갖다 대서 전자를 한쪽으로 쏠리게 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걸 우리가 정전기 유도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금속구가 있는데 꼬맹아, 내가 이 금속구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를 이렇게 놓는다. 근데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는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의 차이점을 설명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금속구 두 개를 띄워놓으면 첫 번째 금속구 똑같이 이렇게 전기가 발생되면 이때 이 마이너스의 전하에 의해서 또 얘가 정전기 유도. 그래서 가까운 쪽은 반대극, 먼 쪽은 같은 극으로 그래서 전자가 쏠려가는 현상들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 물체 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극으로 나뉘어지는 현상이 정전기 유도. 근데 이렇게 놓고 대전체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 이 얘기입니다. 자, 이때 전자는요 마이너스 대전체가 실어서 밀려와서 여기에 쏠려 있었어. 그러면 얘는요 얘가 실어서 도망갈 거면 더 가면 되지. 왜 못 가? 왜 못 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전자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에는 전자의 개수가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얘는 이 C 전체가 플러스, D는 이 전체가 마이너스 띱니다. 네, 그랬다가 얘를 위에 있는 아이들과 똑같은 간격만큼 떨어뜨립니다. 이 상태로.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대전체를 동시에 치우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런 거였죠. 자, 그 중에서 A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얘네들은 흩어집니다. 됐어? 원래대로 흩어져서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이 되겠죠. 얘 어떻게 될까요? 얘도 흩어져서 중성이 됩니다. 얘 어떻게 될까요? 얘 중성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중성이 되려면 건너갔던 아이가 와야 되는데 다리가 끊겼잖아요. 못 옵니다. 그래서 얘는 대전체를 치워도 그대로 전기를 띈 상태를 유지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이걸 이용해서 만든 게 검정기라는 아이인데 검정기도요. 중성이었던 거 안에다가 대전체를 갖다 대면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밀려가니까 그래서 가까운 쪽은 반대극, 먼 쪽은 같은 극으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납니다. 됐죠? 그랬다가 두 번째 뭐 합니까? 여기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가 대면 됐어? 손가락의 역할이 뭡니까? 손가락의 역할이 뭡니까? 손가락을 갖다 대면 손가락은요 우리가 접지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접지의 역할이 뭡니까? 라고 하면 대전체와 먼 쪽을 뭘로 만든다? 중성으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체와 먼 쪽을 우리가 중성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이걸 중성 어떻게 만듭니까? 라고 하면 내가 지구로부터 전자를 얻거나 지구로 전자를 버려서 얘가 중성이 될 때까지 전자를 이동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니까 손가락을 타고 지구로 전자가 가겠죠? 언제까지? 중성이 될 때까지 갑니다. 이게 바로 접지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접지시키면 금속파는 그대로 플러스고요. 금속박은 중성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왜 영향을 안 받아요? 라고 하면 얘는 대전체에 의해서 전하가 묶여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됐어? 자, 그랬다가 대전체와 손가락을 동시에 치우면 어떻게 될까? 치우면 플러스가 돼요. 사실은 여기 있는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뭐가 작용하니? 청력이 작용하는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 대전체가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얘네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묶여있다가 얘가 없어지면 더 이상 묶여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100만 개쯤 되는 플러스 전하가 있다고 치면 손가락과 대전체를 치우는 순간 얘네들이 흩어져 여기에는 50만 개, 밑으로 50만 개가 내려가서 얘 플러스를 띄면서 다리가 다시 벌어집니다. 됐어?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느끼는 규칙성. 아, 금속파는 처음 띄고 있는 극이 변한 적이 한 번도 없구나. 대신에 금속파는요. 처음에는 반대극을 띄다가 중성됐다가 같은 극을 띄는구나.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검정기가 같은 극을 띄게 되면 그제서야 실제로 검정기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실제로 검정기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건 뭐냐? 이 검정기는요. 어떤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의 전기적 성질을 검사해주는 기계가 됐다 이거예요. 누군가의 전기적 성질을 검사할 수 있는 기계가 되려면 위아래가 같은 극을 띠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그럼 위아래를 이렇게 같은 극을 띠고 있는데 내가 어떤 숟가락을 갖다 대서 가를 갖다 줬더니 갑자기 다리가 확 벌어져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것만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검정기는요. 그 주변에 갖다 댄 물체가 첫 번째 전기를 꼈니 안 꼈니 라고 하는 대전 여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장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전기를 꼈다면 얘 무슨 극이야 라고 하는 전하의 세기, 전하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장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 있는 가가세, 나가세라고 하는 둘 중에 누가 전기를 더 세게 띄고 있는지 전하의 세기를 판단할 수 있죠. 이 세 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가 바로 검정기고요.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아래가 무조건 같은 극이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가를 갖다 댔더니 다리가 더 확 벌어졌대. 그럼 판단하자. 얘 무슨 극이냐? 플러스. 네, 같은 극 플러스입니다. 플러스를 갖다 대면요. 플러스가 청력에 의해서 밀려 밑으로 내려오는 플러스의 개수가 많습니다. 그럼 밑에 플러스가 세지기 때문에 청력이 뭐해지니? 세지죠. 그래서 다리가 더 벌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검정기의 다리가 더 벌어진다면 갖다 댄 대전체와 검정기가 같은 극이구나 라고 하는 걸 판단하실 수 있어요. 되겠어? 그렇다면 반대극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극을 갖다 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반대극을 갖다 대면 오히려 금속박은 오므라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라고 치자. 그럼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마이너스는요. 여기 있는 플러스를 당기겠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플러스의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리가 오므라드는 겁니다. 됐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그러면 선생님 플러스를 띄거나 마이너스를 띄면 전기를 띄었다는 거잖아요. 그 전기를 띄는 건 금속박의 오므림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다리의 움직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전기를 안 띄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어요. 네, 변화가 없어요. 그걸로 대전 여부 판단. 됐어? 그랬을 때 더 벌어진 애가요. 현재보다 플러스 1cm만큼 더 벌어졌다고 치자. 오므라들 때는요. 1.5cm 오므라들었다고 치자. 이해돼? 그러면 가항을 나중에서 누가 더 센 전기니? 누가 더 센 전기니? 나요. 더 많이 움직이게 한 애가 더 센 전기를 띈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되죠. 됐어? 그래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검정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아래가 같은 극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검정기를 같은 극으로 대전시킬 수 있는 방법 아는 대로 얘기해봐라. 얘를 같은 극으로 대전시킬 수 있는 방법 아는 대로 얘기해봐라. 플러스로 제가
지금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전기를 띤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댔다 손가락 갖다 댔다 동시에 치우면 같은 극이 되는 첫 번째 경우예요. 그죠? 두 번째 경우는요. 전기를 띤 물체를 아예 붙여버려요. 무슨 극이든지 전기를 띤 물체를 아예 붙여버려요. 마이너스 전기를 띤 애를 붙였다. 그럼 얘 무슨 극 될까요? 마이너스. 뭐 될까요? 마이너스. 여기 있는 전자들이 건너옵니다. 그래서 다 같은 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를 띤 대전체를 붙여버리면 같은 극이 돼버려요. 그래서 훨씬 더 간단하게 같은 극으로 정전기 유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요. 대전체를 같은 극으로 전기를 띠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중간 자, 이 중성이네요. 같은 극으로 전기를 띠게 하는 방법 뭐 있을까요? 이게 그 유명한 뭐가 있어요? 방전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원자핵이 전자를 잡아당겨요. 그러면 잡아당기는 힘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서 그걸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광전 효과는 뭘 준다는 거야? 비대 에너지를 준다는 거야. 그래서 엄청난 비대 에너지를 줘서 저기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가 이 속박 에너지를 끊고 탈출할 수 있게끔 할 정도로 센 빛을 주면 여기 있는 전자는 다 탈출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뭐가 됩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는 광전기를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요. 비대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자를 탈출시키는 걸 우리가 광전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다양한 방법으로 전기를 띠게 하는데 그 중에서 정전기를 띠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물체도 전기를 띄었어 플러스 4쿨롬, B라는 아이도 전기를 띄었어 마이너스 2쿨롬. 근데 이 두 물체가 떨어져 있어 2m만큼. 그럼 당연히 전기를 띤 물질은요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밀거나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그죠? 얘 같은 경우에 서로 반대극이니까 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겠죠? 그럼 나 궁금해요. A가 받는 인력이 셀까? B가 받는 인력이 셀까? A가 받는 인력이 셀까요? B가 받는 인력이 셀까요? B. 같습니다. 멍청아. A가 B를 당기는 힘과 B가 A를 당기는 힘은 무슨 관계니? 작용 반작용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같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A가 4쿨롱이기 때문에 더 세게 당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겠지만 사실은 A와 B 사이에 서로를 당기거나 미는 힘은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크기는 전하량의 세기와 상관없이 둘이 반드시 같습니다. 방향은 반대이고요. 알겠습니까? 이런 전기력이 작용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전기력을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전기력은 R제곱분의 크로 계산하시면 된다. 되겠어? R제곱분의 이렇게 계산해. 못 외우면 병신이라고 불러. 그래서 R제곱분의 크로 계산하는데 그중 여기에서 R은 전기를 띤 두 입자가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요. 그 거리가 2m 떨어져 있으니까 2의 제곱분의 그래서 K는 쿨롱 상수예요. 전기력을 구할 때만 쓰는 상수값으로 9 곱하기 10의 9승인데 여러분들은 외울 필요 없고 필요하면 줄 겁니다. 우리는 그냥 1로 외쳐. 됐어. 자, 그리고 Q1, Q2는 각각의 전하가 띄고 있는 전기적 세기를 얘기합니다. 됐어.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는 대략 2N에 해당되는 힘을 받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A도 2N의 힘으로 힘을 받고 있고요. B도 같은 2N의 힘으로 서로 전기력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력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궁금한 거 얘를 만약에 둘을 접촉을 시켰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띄우면 변화가 있을까? 접촉시켰다가 띄우면 변화가 있을까요? 네. 있죠. 선생님 손을 칠판에 접촉시키는 순간 여기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열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맞아요. 그래서 모든 물질은 가까워지고 접촉되는 순간 뭔가가 같아질 때까지 변화가 막 생깁니다. 하다못해 얘네들도요. 두 개의 전하량이 같아질 때까지 전자가 막 움직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멋진 말로 전하의 재배열이라고 부릅니다. 됐어.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얘네들 붙였어. 무슨 극 될까? 플러스 극 될까? 마이너스 극 될까?
플러스 극됩니다. 플러스가 더 세니까. 플러스 전하를 띄겠죠. 그러면 얼마의 세기를 띨까요? 라고 하면 전하의 제배열은 Q1에다가 Q2를 더해서 반띵한 값이 얘네들의 제배열된 전하량이 나와요. 그러니 A는 플러스 3쿨롱이고요. B는 마이너스 2쿨롱입니다. 이거 두 개 더해서 반띵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각각이 얼마? 플러스 1쿨롱의 전하를 띄게 됐다 이 뜻입니다. 됐어? 그래서 얘네들 다시 띄우면 플러스 1쿨롱의 전하를 띈 두 개의 물질이 되니까 이때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얼마입니까? 다시 구해보시면 되죠. 2의 제곱분의 쿨롱 상수에다가 각각의 전하량 곱하시면 얘는 4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 전하량의 세기는 처음과 다르게 변했죠. 됐습니까? 이런 식의 전하의 재배열이 일어나면서 전기력의 세기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전기력을 구하는 거야. 되겠어? 자, 근데 문제는요.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력을 구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A는 그 자리에 고정, 그리고 두 전기를 띤 물질이 떨어져 있는 거리도 2m로 고정. 근데 B에 있는 물질의 전하량이요 마이너스 2쿨롱이 아니고 얘를 마이너스 15분의 37쿨롱으로 바꾸면 전기력이 얼마야? 그거죠. 또는 플러스 7분의 31쿨롱으로 갖다 대면은 이때 전기력은 얼마가 돼? 달라지겠죠. 그럼 다시 구해야 되겠죠. 이게 열나 불편해요. 그렇죠? 실제로 전기력은 실제 두 전하 사이에 주고받는 힘의 세기를 구하는 건데 이때 둘 중에 하나라도 바뀌면 새롭게 전기력을 구해야 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전기적 현상은요 실제 값으로 잘 구하지 않습니다. 실제 값으로 구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변하면 값이 변하는 현상이 생기니까 실제 값이 아닌 전기적 현상을 얘기할 때 기준 전하를 잡습니다. 그 기준 전하는 언제나 플러스 1쿨롱입니다. 그러니 여기에다가 B 자리에다가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있다고 치자. 그래놓고 A와 B 사이에 받는 힘의 크기를 재보자. 되겠어요? 네. 그랬을 때 1쿨롱이 아니고 선생님 실제로 2쿨롱인데? 그럼 1쿨롱이 받았던 힘의 몇 배? 2배면 돼요. 됐어? 만약에 15분의 37쿨롱이면 15분의 37배만 하시면 돼요. 됐어? 이런 식으로요. 플러스 1쿨롱의 기준 전하와 주고받는 힘을 위에 있는 전기력과 똑같이 표현하면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하니까 플러스 1쿨롱의 기준 전하와 주고받는 가상의 힘을 우리는 전기력이 아니고 전기장이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전기장. 그걸 일렉트로닉의 약자 E로 표현하고요. 구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R 제곱분의 큰데요. Q2가 1이기 때문에 여기다 1을 대입해봤자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R 제곱분의 크크가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식입니다. R 제곱분의 크크가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식입니다. 됐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장을 구해놓으면 실제로 저는 원하는 게 전기력인데요. 근데 전기장의 세기를 알면 그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실제로 Q2의 전하량을 곱한 만큼이 실제 전기력이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F는 QE. 그래서 QE력, 쿨롱력 이렇게 외워요.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를 띤 입자 사이에는 서로 주고받는 힘이 있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힘을 우리는 전기력이라고 하겠죠. 그 실제 전기력은 R 제곱분의 크크크로 계산하는데 우리는 기준 전하와 주고받는 전기력도 구하고 싶다. 그건 전기력이 아니고 전기장이라고 하고 이 전기장의 세기는 R 제곱분의 크크로 계산한다.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를 알면 거기에다가 Q2의 실제 전하를 곱해서 실제 전기력을 구하는 방법을 훨씬 더 앞으로 더 많이 쓸 거다.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가 얼마야? 라고 하면 그 위치에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치고 전기력 구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 위치에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치고 전기력의 세기를 구하시면 그게 바로 전기장의 세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전기력의 단위는 뭡니까? 힘이니까 당연히 뉴턴이겠죠. 근데 전기장의 세기의 단위는 뭡니까? 라고 하면 얘는 뉴턴 퍼 쿨롱으로요.
1쿨롬당 받는 힘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 실제로 선생님이 여기 전기를 띄고 있는 입자가 있어요. A 플러스 4쿨롬 그리고 B 마이너스 2쿨롬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어떤 플러스를 띈 입자를 놔요.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은 플러스가 플러스를 밀고요. 마이너스는 당길 거니까 오른쪽 방향 힘 받아요. 됐죠? 마이너스 전화를 놓으면 어떤 방향으로 힘 받을까요? 얘는 거꾸로 왼쪽으로 힘을 받겠죠. 그러면 이 위치에서의 전기력 방향은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얘기하셔야죠. 오른쪽이요. 왜요? 정기적 현상을 설명할 때는 플러스 1쿨롬이 기준이기 때문이야. 됐어? 그래서 우리는 전기력 방향은요.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의 정기적 방향은 오른쪽이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그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자, 화살표를 이렇게 그립니다. 됐어? 그래서 화살표의 방향만 봐도 어느 쪽이 플러스 전하고 어느 쪽이 마이너스 전하인지 예측할 수 있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힘의 방향을 화살표로 그려놓은 걸 우린 뭐라 그러냐면 이걸 전기력 선이야라고 얘기합니다. 전기력 선. 됐어? 그래서 전기력 선을 보면 어느 쪽이 플러스고 어느 쪽이 마이너스인지 알 텐데, 됐죠? 굳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안 써도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인지 압니다. 전기력 선이 나가는 쪽이 플러스, 들어가는 쪽이 마이너스니까. 근데 어떤 전기를 띤 입자의 전기력 선을 봤더니 얘네들이요 화살표도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명. 이거 무슨 뜻일까요? 얘네들은 같은 극이라는 뜻입니다. 됐어? 그래서 만약에 이거 플러스면 나가야 되겠죠? 얘도 플러스면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처럼 연결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력선이 연결되게 그리면 두 개는 반대 전화라는 뜻이고요. 연결되지 않으면 같은 전화의 됐어? 아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력선의 의미를 아는데 그러면 여기다가요. 제가 플러스 전화를 이렇게 놓으면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이 전기력선이잖아. 그럼 얘는 어디로 가? 이 화살표를 타고 이렇게 가니? 이렇게 안 가. 그래서 얘는 이 점을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가. 됐어? 여기다가 플러스 전화를 놓으면 접선 방향이 이렇게 날아간다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전화를 놓으면 접선 방향이 이렇게 날아간다고요. 이렇게 안 간다. 됐어? 네. 이 전기력 선은요. 각각의 위치에 플러스 전화를 놨을 때 걔네들이 움직이는 방향을요.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해서 그린 것 뿐이지 이걸 타고 가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알겠어? 알겠어? 되겠냐? 자, 근데 선생님 저도 마이너스 전화 놨어요. 어디로 가? 마이너스 전화를 놓으면요. 접선의 거꾸로 방향으로 가죠. 됐어? 마이너스 전화를 놓으면 거꾸로 가죠. 이렇게 가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알겠냐? 네, 이런 식으로 간다. 근데 전기력선을 그렸는데 선생님 이렇게 그린 아이들도 있지만 이렇게 그려진 아이들도 있어서요. 신기해요. A에 들어간 건 5개인데 아니 B에 들어간 건 5개인데 A에서 나온 건 10개예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데 전기력선을 보면 어떤 부분은 간격이 좁은데 어딘 간격이 넓습니다. 이 간격에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이게 있습니다. 이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좁은 곳일수록 전기력의 세기가 세다는 걸 의미합니다. 전기력선의 간격이 넓은 쪽은 그래서 전기력의 세기가 약하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력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의 의미는 세겁니다. 됐어? 네. 근데 한쪽에는 전기력선이 5개 들어가, 한쪽에는 전기력선이 10개 나와. 그러면 어느 쪽의 간격이 더 조밀할까요? A 쪽이 훨씬 더 조밀하겠죠. 선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A의 전하량이 B의 전하량보다 뭐하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몇 배? 선의 개수가 2배니까 2배. 그래서 얘의 전하량을 Q라고 하면 얘는 전하량 EQ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선의 개수, 간격은 세기를 의미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된다.
이해되겠어? 네. 되겠어?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도 할 수 있지만 그림에서의 의미도 분석하셔야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는 전기력이라는 힘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모두 알아야 된다. 전기, 에너지. 이제 에너지로 가자. 너네 기억나니?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 어찌 말로 보존력. 역학적 에너지는요, 어떤 힘을 받을 동안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 맞춰요. 뒤져. 롤러코스터에서요, 공이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할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려면 마찰력 공기저항 마찰력과 공기저항은 없어야죠. 그럼 뭐는 있어야 되니? 얘는 뭐 받고 운동하는 거야 지금? 뭘 받고 운동하는 거야? 어떤 힘? 중력. 중력이죠. 아, 그러면 중력이라는 힘은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냐 안 시키니? 안 시켜요. 이것처럼요. 역학적 에너지를 그대로 보존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하면 그 보존시키는 힘을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합니다.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힘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보존력이 아니니까 비보존력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보존력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중력이라는 겁니다. 또 뭐 있을까요? 또 뭐 있을까요? 전기력. 또 뭐 있을까요? 탄성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전기 포텐셜 에너지. 맞아요.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를 만드는 이 세 가지 힘이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보존력이고요. 이걸 뺀 나머지 모든 힘은 비보존력입니다. 알겠어? 자, 그렇다면 그 보존력 중에서요, 중력과 전기 위치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보여드릴게요. 실제로요, 우리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는 중력 에너지는요, 중력 위치 에너지는요,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요, 중력이라는 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용하고 있는 공간.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뭐라고 할까요? 지구. 이씨.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뭐라고 할까요? 중력, 장. 이라고 얘기해요. 장은 공간 장자예요. 그래서 운동장 그러면 운동하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됐어? 그래서 중력장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러면 이 중력에 반응하는 건 물질이 뭘까요? 네? 아이씨. 질량. 중력에 반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질량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있는 물질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 중력 방향으로 당기는 힘을 받죠. 그래서 질량이 있는 모든 물질들은 땅바닥에 붙을 연성기를 가지고 있죠. 왜?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라는 힘을 받기 때문에 땅바닥에 붙습니다. 그러면 나는 얘를 들어 올릴 겁니다. 그러면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 얼마? 얼마? 당연히 mg입니다. 저 새끼 미쳤나? 낯술 쳐먹었나? mg만큼의 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얘를 들어 올립니다. h만큼. 그래서 내가 준 힘에다가 움직인 거리를 곱합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사람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 동안 한 일이 나오죠. 그 일을 물체는 뭐합니까? 받죠. 자, 사람이 한 일을 물체가 받으면 물체는 그게 뭐가 됩니까? 일을 받으면 에너지가 됩니다. 이게 바로 물체가 갖게 되는 무슨 에너지입니까? 중력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중력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 mg, h였던 겁니다. 맞죠? 이렇게 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력 위치 에너지는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야. 근데 잘 보셨어요? 중력 위치 에너지는 중력과 무슨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생기는 에너지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 그런가 하면 여기는 플러스 전판이 있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전판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생기겠죠? 이걸 뭐라고 할까요? 전기장. 전기장 이겁니다. 됐어? 이게 바로 전기장.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가 2인데 됐어? 네. 전기장의 영향을 받으려면 물질에 뭐가 영향을 받죠? 네? 아까 중력장의 영향을 받는 건 물질의 질량만큼 영향을 받아요. 네. 전기장의 영향을 받는 건 물질의 전하량만큼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만 전기장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전기장 안에서는 그 힘을 받아서 전기장 방향으로 플러스 전하가 끌려가서 땅바닥에 붙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플러스 판은 하늘입니다. 마이너스 판은 땅입니다. 알겠어? 그러면 얘가 지금 땅바닥에 붙어 있는 이유는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힘의 이름이 중력이 아니고 전기력인 것뿐입니다. 얼마의 힘을 받을까요? 순간 벤지치라고 해봤어요. 얼마? R 제곱 Q. 아, 아까 했죠. 아, 전기장의 세기에다 전하량만 곱하면 실제 전기력이 된다고.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의 세기잖아요. 그래서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의 세기이기 때문에 2쿨롱이면 2배, 3쿨롱이면 3배, Q쿨롱이면 Q배 하시면 되니까 QE만큼의 전기력을 갖고 있어. 받고 있다고. 그래서 땅바닥에 붙어 있다고. 그러면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한 최소한의 힘 얼마게? QE만큼의 힘을 줘서요. D만큼 끌어 올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동시킨 거리를 곱하시면 그래서 이만큼이 사람이 얘한테 해준 일이고 얘는 그걸 받은 만큼 뭐가 생길까요? 바로 전기 위치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걸 우리는 전기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뭡니까? QED입니다. E가 뭐예요? 전기장의 세기. 아까 우리가 했던 이거.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의 세기.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요 QED로 구합니다. 모든 전기적 현상은요 중력장과 똑같이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걸 수로에서 물이 흐르는 행위로 설명하잖아요. 되겠습니까? 모든 전기적 현상은 중력장과 똑같이 비유합니다. 되겠어? 네. 보면 전기장의 세기가 중력과 속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QE가 전기를 띄고 있는 입자가 받는 힘이고 그 힘으로 D만큼 끌고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네, 사람이 해준 일이 QED. 그랬을 때 물체가 갖게 되는 전기 에너지가 QE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게 전기 에너지인데 만약에 이게 기준 전압 1쿨롱이라면 당연히 여기가 1이죠.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 뭡니까? ED죠. 이걸 실제 전기 에너지와 구분해야죠. 실제 전기 에너지는 우리가 전기 에너지, 전기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보잖아요. 되겠어? 당연히 단위는 줄이고요. 근데 1쿨롱의 기준 전하가 갖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전기적 위치 에너지 줄임말이 뭘까요? 전위라고 합니다. 전위라고 하죠. 이 전위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안 들어봤는데. 전위를 중학교 2학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전희. 이게 전압이에요. 이게 전압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전압이라고 불렀던 게 사실은 전기 위치 에너지예요.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 위치 에너지인 전위를 불렀던 거고요. 기호도 V, 단위도 볼트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전위. 그래서 네, V는 ED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전지 선생님 3볼트짜리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이 다른 볼트예요. 근데 왜 볼트냐면 이거는 3줄 퍼 쿨럼 1쿨럼당 3줄의 전기 에너지 가져! 라고 써야 되는데 이렇게 단위 쓰면 귀찮으니까 과학자 이름으로 바꿔서 볼트라고 쓴 거거든요. 되겠어? 네, 이겁니다 이거. 되겠어? 그러면 ED를 볼트로 바꾼다 그랬으니까 여기를 볼트로 바꿔봐. 그럼 뭡니까? QV가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죠. QV가 전기를 구하는 식이죠. 자, 그러면서 너네 회고도요. 1A의 정의. 1A의 세기의 정의가 뭐니?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중 한쪽을 딱 잘랐을 때 1초 동안 움직인 전하량입니다. 그래서 1A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쿨롱의 전하량이
이걸 우리는 1A라고 합니다. 1초라는 시간 동안 1쿨롱의 전하량이 움직이는 세기를 1A라고 한다. 그러니까 전류는요 T분의 Q죠. 납득하냐? 그럼 머리 있는 척해. Q는 IT. IT 강국이죠. 5대5면 병식. Q는 IT 강국이다. 됐어? 그러면 이 Q 자리에다가 내가 IT를 넣어보고 싶어요. 그럼 뭐 나오니? 비트.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비트로 배운 겁니다. 때가 쏙 비트. 이거죠. 이겁니다. 됐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중학교 3학년 회로도에서의 전기에너지 비트로 구하는 걸 점전화에서는 Q보이로 계산하고 QED로 계산하고 다 같은 말이고, 이때 우리가 그동안 썼던 V라고 하는 볼트는요 전압이 아니고 전이다. 에너지다. 됐어? 자, 아까 얘기했죠. 꼬마 전구에 불을 킨다는 얘기는 무슨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꾼다는 얘기야?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빛 에너지로 바꾸는 거잖아. 그러면 전자가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와서 꼬마 전구에 빛 에너지로 전환시켜줘야죠. 전기 에너지 어디서 받아와요? 건전지. 그러니까 건전지의 세기를 뭐라 그래요? 볼트. 건전지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줄 수 있어? 이거죠. 됐어. 건전지는 3줄만큼의 에너지 준대요. 1A다. 그런 뜻이에요. 됐어. 네. 그래서 건전지는요 1A당 3줄의 에너지를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건전지가 에너지를 담고 있는 그릇이야. 저수지야. 거기서 전자들이 에너지 꺼내다가 꼬마 전구 불 켜는데 써주고 다시 에너지 가지러 와서 또 가지고 가서 불 켜주고 이걸 계속 뺑뺑이 하고 있는 거야. 그랬다가 저수지에 있는 에너지 다 쓰면 건전지 닳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알겠어?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압이라고 하는 말, 이건 중학교 2학년 아가일 때나 쓰는 단어다. 이제 안 써요. 중학교 때만 써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중학생은 아가잖아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전압이라는 단어 안 쓰고 전이라고 쓰고요. 전이는 1쿨롱의 전하당 갖게 되는 에너지를 얘기한다. 알겠어?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에너지를 우리가 전이라고 해서요. 1쿨롱이 아니고 Q쿨롱이면 Q배 하시면 되죠. 그래서 네, 그래서 Q보이가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고요. 됐니? 네, 이때 Q는 IT 강국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비트가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된다. 하겠어? 이런 얘기야.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전기 위치 에너지네요? 맞아. 그러니 여기에 이렇게 플러스 판인 하늘이 있어. 마이너스 판인 땅이 있어. 그럼 위로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는 뭐 해주는 거야?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판은 높은 전이. 플러스 판에 가까울수록 높은 전위를 갖고요. 마이너스 판에 가까울수록 낮은 전위를 가져. 여기가 당연히 땅바닥이니까. 그래서 여기만큼은요 위치 에너지가 얼마냐면 10V의 위치 에너지를 갖는 곳. 여기는 8V의 위치 에너지를 갖는 곳. 여기는 6V, 여기는 4V. 땅바닥에 가까울수록 위치 에너지 줄어들죠. 됐어? 네. 그래서 이 선은요 지금 위치 에너지가 같은 곳끼리만 연결한 선입니다. 이걸 우리가 멋진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걸 등, 전이, 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이가 같은 면. 됐어? 그럼 꼬맹아 여기 있던 전화가 여기까지 왔어. 위치 에너지 얼마 감소해? 4. 네, 4V만큼 감소하죠. 그러면 4V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뭐가 생겨내니? 뭐가 생겨날까? 위치 에너지 감소하면? 속력 에너지. 그럼 이때 속력 얼마야? 이거 묻는 거예요. 되죠? 자, 10V에 멈춰있던 Q라고 하는 전화를 내서 놓으면 얘가 여기까지 끌려가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6V에 왔을 때 속력이 얼마냐? 라고 하면 당연히 얘가 1쿨롱이면 4줄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겠죠. 근데 1V가 아니고 Q볼트면 4Q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됐죠? 그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운동 에너지가 돼요. 맞아? 이때 이 새끼 속력 얼마입니까? 당연히 V는 루트. 됐어? 네. 8Q N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속력도 구할 수 있어요. 되겠어?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면 여기 등
등전이면 알았는데 전기력선은 어떻게 그려요? 네, 전기력선은요 플러스판에서 마이너스판으로 이렇게 되죠. 그럼 잘 보세요. 전기력선과 등전이면 사이에 이루는 각도 90도. 반드시 언제나 90도. 됐어. 전기력선과 등전이면은 언제나 90도의 각도를 갖는데요. 여기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는 아이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는 아이가 있으면 전기력선을 우리는 이렇게 그려야 된다. 아까 해봤어요. 전기력선을 이렇게 그리는데 그러면 등전이면은 여기서 어떻게 그려질까요? 등전이면은요. 당연히 전기력선에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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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보여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등전이면. 알겠습니까? 전기력선과 무조건 90도 되게 그리셔야 된다. 알겠어요? 등전이면이니까. 그 중에서 여기가 10V고 여기가 8V고 여기가 6V고 여기가 4V고 뭐 이렇다고 쳐. 되게 자 전위가 높은 쪽이 플러스 전화, 전위가 낮은 쪽이 마이너스 전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괜찮아? 알겠어. 근데 여기가 좀 낯선 부분이에요. 여기가 좀 낯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다. 태경 네. 이해? 네. 할 수 있겠어? 네. 그래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6, 87, 88, 89 이런 것들이 이런 아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등전이면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92페이지에 있는 전기 회로는 앞에서 미리 땡겨서 했어요. 그래서 저항을 결정하는 건 4가지. 물질의 종류, 굵기, 길이, 온도. 그래서 92페이지 보시면 네, 천천히 쓰십시오. 문화충격이죠. 근데 서연, 너는 계정본으로 배운 게 아닌가? 네? 계정되기 전책으로 배운 건가? 뭐요? 이거 배울 때. 저요? 어. 저거 배울 때 저 등전이면이랑 한 거 안 나왔어요. 어쨌든 이걸 배웠나? 전이를 배웠나? 전이는 배웠어요. 아. 레벨 1에서는 그냥 개념만 들으면 돼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근데 이제 빠진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 자, 필기 다 된 사람은 92, 93 봐. 아까 우리가 했던 회로도야. 그죠? 이 회로도는요, 저항이 2개 있던 10개 있던 100개 있던 상관없습니다. 저항의 역할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항이 진열 연결되어 있을 때,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저항의 역할은 뭔가를 배분하는데 진열 회로에서는 전압을 저항 비율만큼으로 배분한다. 병렬 회로에서의 저항은 전류를 반비례하게 배분한다. 됐습니까? 요것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94페이지 오세요. 94페이지 오시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전력 꼬마적으로 밝기 보입니까? 네,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간단하게 우리가 뭘 배웠는지 풀어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됐죠? 95, 96, 97 빠른 속도로 라고 하는데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 풀지는 못할 겁니다. 95페이지만 싹 보고 끝내죠.
다 됐어? 자, 오늘 선생님이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여기까지 할 테니까 다 풀어가지고 오십시오. 숙제 해오자, 서연아. 찔렀어요. 우와, 의심했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A와 C, A와 C, 그다음에 B와 C 해서 합니다. 정확하게 보면 A와 B 사이의 작용은 정기력의 분리가 가까운 사이겠습니다. A와 B 작용은 정기력, A와 B 사이의 작용은